안녕하세요, 장호준입니다. 어떠세요? 공부하는 게 좀 즐거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이렇게 넘사벽이라고 말하는 난 저걸 어떻게 공부하지? 그냥 아는 척 하든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하고 같이 하나씩 공부해 봅시다. 그래서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제대로 좀 알고 덮어놓고 그냥 믿지 말고 누군가의 의견이나 리뷰나 뭐 마케팅이나 그런 거에 너무 넘어가지 말고 내가 이제 정확하게 어떤 근거로 어떻게 장비를 구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장비를 잘 쓸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시고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이제 지금 계속 저도 제 시간을 들여서 영상을 만들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니까요. 오늘 이제 디지털 오디오 기초 7번째로 디지털 오디오를 말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이 클락, 지터, 워드 클락, 워드 클락 제너레이터를 내장형으로 쓰느냐 외장형으로 쓰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특정 제품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리뷰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참 위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뷰를 잘하고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만큼 객관적일 수 있느냐, 이게 또 중요하니까. 그래서 누군가의 주관적인 의견으로 뭔가를 정하지 마시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부를 하는 것도 객관적인 그런 기준점을 만드는 거니까. 맞죠? 자, 먼저 클락이라는 게 있어요. 클락. 시계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클락이라고 일단 이해를 해봅시다. 클락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44.1kHz, 48kHz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샘플링 레이트라는 거. 그래서 그 48kHz의 샘플링 레이트로 처리하는 AD 컨버터, 내부 프로세싱이랑 그다음 DA 컨버터라면 그 안에서는 먼저 컨버팅 할 때부터 그러니까 48,000분의 1초마다 하나씩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44,100초분의 1이라는 시간 동안에 들어온 신호들을 샘플링을 해서 하는 게 44.1kHz 그 기본 샘플링 레이트를 가지는 거고, 48,000도 그렇고 96,000도 그렇고, 그렇게 말하는 이 기본적인 48,000, 44,100, 96,000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시간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48,000분의 1초 동안에 샘플링을 한다. 그럴 경우에 이제 그 48,000분의 1초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정확하게 나오기 위해서 그 48,000분의 1초라는 것을 이제 클락이라고 이제 규정을 지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48,000분의 1초 동안에 이제 샘플링을 해서 만들어 놓은 데이터는 48,000분의 1초라는 48,000Hz라는 샘플링 레이트를 가지는 거고, 그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들이 쭉 이제 이렇게 늘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하드디스크건 어디 메모리건 간에. 그럼 거기서 있는 것들을 조합해서 뭔가를 처리를 해서 일을 만들 때에는, 그럼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많은 것들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제 정리가 되느냐. 그래서 이 클락은 원래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48,000분의 1초 동안이 이 데이터의 기본 클락입니다. 이 기본 기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8kHz로 작업해 놓은 세션 파일을 프로툴이나 로직에서 오픈했을 때 그게 48,000분의 1초로 만들어진 데이터라는 것이 이미 거기에 임포트되는 데이터 가운데 48,000분의 1, 그 48K 헤르츠로 작업해 놓은 데이터들을 그냥 불러오면은 아무 이상 없이 작동을 하는데, 48,048kHz의 샘플 레이트를 가지는 세션에다가 96,000을 내 샘플 레이트에 가진 오디오 파일을 불러오든지, 또는 44.1kHz로 작업한 것들을 불러올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다시 바꾸지 않는다라면은 소리가 늘어지거나 줄어들거나 그래요. 피치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기본 기준보다 더 많은 데이터랑 적은 데이터가 실제적으로는 시간적인 변화를 주게 되니까 이게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 적은 데이터 이 기준점이 이제 44.1kHz, 48kHz, 96kHz, 뭐 88.2kHz 하는 이 기본 기준에 의해서 데이터와 그러니까 데이터를 규정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컨버팅 할 때 그 어떤 기준으로 했다면은 특별히 컨버팅을 하지 않는 한 44.1kHz로 AD를 해서 아날로그부터 디지털로 컨버팅한 디지털 데이터는 그건 44,100 Hz의 샘플링 레이트를 가지니까 그럼 그것은 그것에 의해서 작업을 하게끔 계속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48,000으로 해놓은 클락에서 불러올 때는 이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위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제 당연히 에러가 날 거고 그 에러들이 이제 에러가 그렇게 샘플링 레이트에 의해서 다르게 돼서도 에러가 나오고 아니면 이제 그 이 클락이 부정확한 경우 계속 똑같이 44,000분의 1 초인데 이게 약간씩 이렇게 밀리거나 느리거나 그러니까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에 의해서 아니면 이제 컴퓨터의 어떤 아니면 장비들의 어떤 연결에 의해서 그 클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 이제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게 지터라는 거예요. 지터는 규칙적이지 않는 데이터 전송에 의해서 나오는 어떤 현상인데 거기에서 그것들이 노이즈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틱틱 튀거나 클락 노이즈라고 말하는 거. 그래서 그것들이 지터 노이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발생을 안 하려면은 우리가 정해놓은 클락을 우리가 정확하게 사용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D 컨버터가 대부분 다 우선이 돼요. 그러니까 AD 컨버터가 48kHz로 고정을 해놨다면은 그럼 거기에서 만들어진 디지털 데이터를 컴퓨터로 불러와서 컴퓨터에서 이제 녹음을 하거나 뭔가를 할 때는 그게 48kHz의 기준에 의해서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클락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한 가지 이제 또 말을 하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비트 있잖아요. 뎁스라고 얘기하고 비트 뎁스, 비트 레졸루션이라고 얘기하니까 16비트, 24비트, 32비트 있는데 몇몇 사람들이 그것을 CPU의 비트와 동일시하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컴퓨터가 32비트건 64비트건 하는 건 컴퓨터의 기본적인 프로세싱을 위한 이제 그 단위예요. 그 데이터를 그 안에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걸 16비트로 묶느냐, 32비트로 묶느냐 해서 아니면 30비트, 2비트의 통로를 지녀서 이제 그 데이터를 처리하고 계산을 하고 연산을 하고 하는 그런 것이지 32비트 우리가 로직 같은 데서 바운스 하는데 16비트를 정할 것이냐 24비트, 32비트를 정할 것이냐가 그게 좀 가지고 계신 컴퓨터가 32비트에서 32비트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아주 틀리게 돼요. 그건 다른 것도 아니고 틀린 거예요. 그건 그게 아닌 거고 컴퓨터가 16비트냐 32비트냐 64비트냐는 이 데이터의 내용과는 다른 거예요. 그거는 일단 컴퓨터가 운영하는 체계인 거고 거기서 내가 이제 작업하는 데이터를 16비트로 조각을 낼 것이냐 32비트로 조각을 낼 것이냐 아니면 32비트로 만들어 놓은 규격에 의해서 처리를 할 것이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괜히 이상한 이야기로 이렇게 해놓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비트와 그래서 이것들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봅시다. 자, 클락은 그래서 디지털로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장비들을 연결하거나 이렇게 데이터를 보관해서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작업한 다음에 미국에서 믹싱을 하건 어디서 뭘 하건 간에 그 같은 것들을 처리를 하려면 그 기본적인 클락이 같게끔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믹서에서 X32면은 거기에서 내부 클락을 44.1kHz로 해놨다라면은 그럼 그것의 클락에 이제 주고받는 디지털 기기들이 다 그 클락으로 같이 지정을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A라는 기기도 44.1kHz, B라는 기기도 44.1kHz. 그래야지 이제 44.1kHz가 자 계산기를 해보면은 계산기를 제가 오픈해 볼게요. 제가 이게 아까
자, 그러면 우리가 1초를 나누기 44,100번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럼 이게 지금 그 44,000, 그러니까 44.1kHz의 하나 샘플링을, 그러니까 하나를 하는데 필요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0.00002267호초마다 하나씩 샘플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씩 샘플링을 하는데 그것을 이제 뎁스에 의해서 얼마나 크긴지, 비트 뎁스 있잖아요. 비트 레졸루션 본 거. 그래서 그 16비트면은 16비트에서 얼만큼 크기의 데이터가 있는지를 샘플링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것의 데이터를, 그게 뭐 데이터 나오면 그게 이제 하나의 기본 이제 요소죠. 그것들이 쭉 1초면은 그게 요거 44,100번을 더해서 그게 1초의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 곱하기 비트가 있으니까. 예. 그걸 이제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요 시간마다 하나씩 데이터를 주는데, 만약에 이 시간마다 주는 거가 다른 기계는 48,000으로 해놨어요. 그럼 우리가 동일한 시간에 지금 이거를 대략 0.00002초라고 해봐요. 이걸 지우고 1 나누기 다시 퍼센트가 아니고 1 나누기 48,000 이렇게. 그러면 요게 지금 44,100이니까 0.00002에서 0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더 짧은 시간 동안 샘플링을 하나씩 한다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44,100번으로 만들어 놓은 데이터와 같이 호환을 시키려면, 그러니까 그냥 직접 연결해서 주고 받으려면은 이게 이제 뒤에 시간이 다르게 돼요. 그러니까 동일한 데이터가,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44,100이라는 걸로 만들어 놓은 거랑 그게 아닌 거가, 우리가 1초라는 똑같은 시간에서 이 크기가 틀리니까 그 뒤에 어떤 기준점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해버리면은 여기서는 남거나 부족하거나 그게 시간의 차이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클락을 이제 동일하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그게 이제 디지털 기기에서는 그래서 반드시 클락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기기에서 B라는 기기 연결할 때도 동일한 클락으로 넘어가게끔, 동일한 클락으로 우리가 작업이 되게끔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게 이제 이 워드 클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워드 클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 신호에 우리가 이제 이 컨버팅해서 만들어 놓은 디지털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렇게 데이터. 그럼 이 데이터 가운데 따로 이제 이 기본 클락에 대한 정보들을 같이 이제 기록하거나 보관하거나, 이게 싱크를 위해서 이제 전송을, 그 기준점을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워드 클락을 48kHz로 해놨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부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X32건 뭐건 간에 거기서 이제 클락을 44.1kHz로 해놨다라면 그것은 곧 워드 클락 그 자체를 44.1kHz로 클락을 제너레이트를 해라. 클락 신호를 만들어내라. 그래서 그 클락 신호에 의해서 이제 이 비트를 다 정리해서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에 워드 클락 제너레이터라는 게 있거나 외부에 워드 클락 제너레이터가 있어서 동일하게 우리가 클락에 대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같이 싱크시켜서 처리를 한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 이제 워드 클락의 부분은 그 SPDIF 같은 이제 일반 이 소비자를 위한 기기에서는 이 클락, 그 워드 클락을 따로 연결을 안 해도 돼요. 그 SPDIF 같은 그 디지털 오디오 규격 안에 클락이라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근데 이제 AS-EBU나 우리 이제 프로들 사용하는 거, 전문 장비들에는 워드 클락을 따로 쓰게도 돼 있어요. ADAT도 SPDIF로 그 안에 내부에 클락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믹서에서 외부 클락을 뭘로 정하냐, 그럴 경우에 이제 야마 같은 경우에 이제 그 MI1680라는 카드를 꼽으면은, 그래서 그 카드를 지정해 놓으면은 거기 이제 ADAT 케이블,
그 광 케이블로 들어오는 오디오 시그널 안에 클락 정보도 포함돼서 정확하게 클락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기기에서 B라는 기기에다 물건을 줄 경우에 자 동일하게 시간을 자 하나 둘 이렇게 보내는 거고, 그러면 받는 것도 정확하게 주니까 받고 가게끔 주고 받고 가게끔. 근데 이게 싱크가 안 맞으면은 얘는 줬는데 얘는 안 받고 있고, 그 다음 게 왔는데 안 받고 있고, 가는데 받으려고 하고, 그럼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게 같이 싱크를 맞춰주는 거예요. 동기를 해주는 거. 그게 이제 이 워드 클락을 통일해야 되고 그걸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대부분의 기기들은 이제 내장형 워드 클락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뭐 가지고 있어야만 돼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인터널로 해놓으면은 X32 같은 기기.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부의 클락에 의해서 모든 디지털 기기의 입출력을 이제 정리하게끔. 단지 그게 이제 그 외부 클락을 사용하게 되는 장비들이 있어요. 이제 프로 장비들이 대부분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 클락을 내장형으로 전부 다 해놓으면은 A라는 기기도 내장형 클락이고 B라는 기기도 내장형 클락으로 다 이렇게 인터널로 해놓으면은 클락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싱크가 에러가 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신호를 못 받아요. 그래서 클락 에러가 떠요. 이렇게.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디지털 장비에 연결되는 그 기본적인 클락을 하나로 통일을 해놔야 돼요. 하나로. 그걸 이제 마스터라 그래요. 그래서 마스터 클락을 어느 기기로 해놓느냐. 그래서 이제 그 기기에 연결되는 기기들의 클락 그 정보를 이제 슬레이브 모드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마스터에서 클락을 받아서 그게 동작을 하게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뭐 마스터 클락 그 클락 제너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포트가 많이 있어가지고 각각 기기들이 이렇게 연결하게끔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그 클락 제너레이터가 마스터인 거고, 나머지 장비들의 클락, 이 워드 클락을 다 동일하게 하게끔. 그래서 실제 이제 이 동일하게 하는 그 맥박이 맥박 뛰는 게 누구는 맥박이 60이고 누구는 70이고 누구는 80이고 그렇다면 그걸 똑같이 60으로 해놓은 거예요. 똑같이 다 심정들이 똑같이 뛰게끔 해놓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데이터를 주고받게끔 해놓으면은 그게 이제 클락에 의한 에러가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안정성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의 기기들이 이제 제대로 연결을 하고 제대로 연결을 받고, 그래서 이 클락이 안 맞으면은 뭐 시스템 에러도 나는 거니까, 아니면 뭐 데이터가 망가지기도 하고, 클락 노이즈라고 아까 말한 지터 같은 것도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게 그게 발생을 안 하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그 안전하게 그 클락에 의해서 디지털 기기들을 다 정리하게 해놔요. 그래서 그거를 내장형이라고 해놓을 테니까 외장형, 외부의 클락 제너레이터로 전용으로 된 장비를 사용 안 해도 괜찮아요, 사실상. 그리고 내장형으로 된 많은 기계들 뭐 3개가 있다, A, B, C. 그러면 이제 맨 앞단 대부분 이제 AD 컨버터가 마스터 클락이 돼야 돼요. 그럼 이제 AD 컨버터부터 그것을 마스터 클락으로 해놓고 나머지는 슬레이브 모드로 해서 이렇게 클락이 연결이 되게끔 뚜루라는 게 있거든요. 또 그러니까 그럼 거기서 그 워드 클락 BNC 케이블이라고 하는 75ohm짜리 케이블로 나와서 B라는 기기에 인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뚜루나 아웃을 통해서 다시 이제 C라는 기기로 가게끔. 그래서 기본적인 클락이 이게 연결이 되게끔 아까 말씀드린 외부의 전용 클락 제너레이터에서 각각으로 나가는 것들과 다르게 그렇게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면 음질이 떨어진다. 자, 그 음질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일단은 지금 이 클락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워드 클락이라는 것은 디지털 데이터 전송에서 서로 간의 싱크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이제 기기를 여러 가지 연결할 때는 어떤 것이 하나가 마스터가 돼서 거기에 전부 다 맞게끔 되게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군 맥박이 60에 뜨고 누군 맥박이 70에 뜨고 누군 맥박이 80에 뛴다면은 그거를 통일해서, 그래서 같은 우리가 맥박을 지니고 뭔가를 하게끔,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은
네, 사람에 따라 틀린 거고 뭐 체격에 따라서 누구는 기본적으로 평균 맥박이 높은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일단은 그건 놓고 우리가 디지털 데이터라는 공통된 것들을 주고받을 때 그 데이터의 형식이 44.1kHz라는 샘플 레이스를 지녔다면 이게 다음 단계에서도 똑같이 44.1kHz라는 것 스스로 인식을 해야지 동일한 데이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얘의 그릇하고 얘의 그릇이 똑같아야지 우리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게 아닌 거고, 그래서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 클락이라는 것들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충분히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공부하죠.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이 음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의 경험을 말하지 않고 그래도 좀 공신력 있는 어떤 이제 곳에서 이제 작성을 해놓은 그것들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호준입니다. 구독하시고요, 좋아요 누르시고, 네, 공유하시고, 예, 열심히 공부합시다. 감사합니다.